캐릭터 가이드에서는 캐릭터별 콤보와 각종 기초 셋업을 다룹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스템 기본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클래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보라색으로, 모던에서 사용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입력합니다. 장기 F는 세계관이 다른 모 캐릭터를 제외하면 가장 느린 이동 속도를 보유한 시작도 마지막도 인내와 함께하는 캐릭터입니다. 반면 일단 한번 붙기만 하면 극단적인 선택지를 강요하여 상대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도 모두가 불행한 이런 캐릭터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지만 장기 F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나둘 모여들어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F의 모든 행동은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를 마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거리에서 플러스 2 이상의 이득을 가져간다면 스크류 확정 심리를 걸 수 있습니다. 스크류를 넣을 수 있는 거리를 파악하세요. 참고로 SA3는 오디 스크류보다 약간 더 긴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강이나 오디 버전으로 다운시켰을 경우 약이나 중 버전에 비해 약간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약으로 다운시켰을 경우 이득을 조금 더 가져갑니다. 우월한 공격 범위를 가진 약킥과 중펀치, 그리고 중킥을 이용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견제해주세요. 거리가 벌어졌다면 가장 긴 공격 범위를 가진 강펀치를 활용합니다. 카운터가 발생했을 때 상대를 넘어뜨려 추가적인 압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차지강 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격을 받아넘길 수 있고, 끝까지 충전했다면 가드되어도 플러스 3의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후 스크류를 넣어주거나 프레임 트랩 등의 다양한 심리를 걸 수 있습니다. 풀차지 강펀치를 퍼니시로 맞았다면 한 번 더 강력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 F의 느린 걸음 속도를 파악한 상대는 기본기가 허공을 가르도록 앞뒤로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앉아중킥과 강킥을 활용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봉쇄해주세요. 특히 앉아강킥을 끝거리에 가드시킬 경우엔 확정 반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가 거리를 잴 수 없도록 자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조금 벌어졌을 때는 러쉬 중펀치를 기습적으로 사용하여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타 히트 여부를 눈으로 보고 추가 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첫 타를 맞췄다면 머신건 촉으로 연결하고, 가드되었다면 스크류를 넣어주세요. 스크류를 피해 도망가려는 상대를 머신건 촉으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플러스 4의 이득을 가져가는 헤드벗을 가드시키고 스크류 심리를 걸 수 있습니다. 스크류를 강하게 의식하는 상대에게는 헬스텝으로 프레임 트랩을 걸어주세요. 헬스텝 역시 히트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레리어트를 연결할 수 있지만 카운터가 나지 않았을 경우 히트 경직이 짧기 때문에 오디 레리어트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심같이 범위가 긴 기본기를 활용하는 상대에게는 시베리안의 암호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르시를 이용하여 상대의 대공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스크류 심리를 걸 때 상대의 점프가 예상된다면 상대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주세요. 오디 스크류를 넣을 수 있는 각종 루트에서 스크류 대신 SA3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F가 불리한 상황에서 역심리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레리어트를 이용하여 점프 공격을 방어할 때 모션과는 달리 후방의 판정이 없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링 어택이나 슈퍼 박치기와 같이 상대의 발이 지상에서 떨어진 공격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오디 레리어트 이후 SA2로 연결하여 일발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차지 강펀치의 아머 포인트를 이용하여 점프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다이브킥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하단 공격에 약하기 때문에 거리 파악이 중요합니다. 장풍 대응에는 차지강 펀치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파동권이나 루크의 샌드블라스트에 대응하여 오디 레리어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펀치를 내밀어 장풍과 같이 맞는 선택지도 있는데 특히 구석에서 주리의 세파충을 상대로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필드에서는 드롭킥이나 리벗을 이용하여 세파충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장풍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SA2는 장풍에 그치지 않고 롤링 어택이나 슈퍼 박치기와 같은 돌진 공격을 상대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러시안 스플렉스와 SA2를 이용하여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F는 킴벌리 달심과 더불어 최악의 방어 옵션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장기F의 경우에는 무적기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SA1은 지상에 판정이 없는 데다가 SA2는 공격의 발동이 너무 느리거든요. 게이지가 3칸이나 필요한 SA3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은 없으니 무적기를 배제한 탈출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구석에서 다운된 이후 상대가 잡기나 쉬니 또는 타격을 걸어온다고 가정해볼까요? 전방 점프를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뛴 다음 빠르게 약킥을 사용하여 상대의 대공 반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잡기에 대응하여 잡기를 백스텝으로 피한 후 스크류를 사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잡기를 부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쉬니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어 옵션입니다. 다만 스크류를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가 추가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안자약킥을 한번 입력하여 상대의 행동을 방해한 다음 스크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쉬니하려는 상대를 약스크류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잡기와 타격 양쪽에 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지만 상대에게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타격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잡기와 쉬미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선택지이므로 실수의 여지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타격이 매서운 상대라면 해리와 리버설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SA3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수직 점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상대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할 가장 좋은 찬스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다운시킨 후 대부분의 상황에서 러시아 킥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 킥 이후 캔슬러시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심리를 이어가세요. 안자약 펀치를 연결한 이후 강스크류를 사용하거나 헬스텝을 이용하여 프레임 트랩을 걸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콤보 데미지를 노려 안자중 펀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추가로 연결하지 않고 캔슬러시 즉시 스크류로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시베리안 이후에는 러시 중펀치를 깔아줄 수 있습니다. 시베리안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굳어있는 것을 노려 과감히 중펀치를 깔아볼 수 있어요. 시베리안이나 보르시 이후에는 러시 후 스크류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러시 니벗을 허치고 스크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상대를 다운시킨 다음 스크류 심리를 확정적으로 걸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볼까요? 대부분의 다운 상황에서 스크류 대신 머신건 촉을 이용하여 프레임 트랩을 걸 수 있으며 구석에서는 헤드벗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콤보 스톰핑을 이용하여 몇 가지 셋업을 걸 수 있는데요. 구석에서 헤드번 이후 미드 크레임을 활용하여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스톰핑 1타나 2타까지 사용한 후 스크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2타 이후 상대가 반격한다면 3타가 카운터로 들어가며 이후 캔슬러시를 활용하여 콤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 F 기본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